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선거제를 다루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정치 제도, 특정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 제도이냐에 따라서 정치 구조나 정치 문화가 바뀔 정도로 선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 불신과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한계에 도달해서 정치가 우리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원인의 책임의 반은 저는 선거 제도에 있고 그 책임의 반은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마음이고, 각자가 속한 당에 불리하지 않은 제도여야 한다. 이것이 그 두 번째 마음입니다. 후자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기 당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개별 의원의 차기 당선이라는 개인적 욕망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의도와 의원 개인의 욕망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거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늘 이 3차원적인 고차 방정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각 정당들은 벌써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당리적 관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서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리를 앞세워 신용만 내는 선거제 개선으로 끝내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정치 발전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당 혹은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전자를 앞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란 근본적으로 의원과 정당이 당사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본질상 이해 충돌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치 위기 해결을 절박한 과제로 인정한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번 선거제 개선 논의 결과를 차기인 23대 총선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도 차는 있지만 이미 작년 말부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로부터 절대 자유로운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선거제가 정당과 의원의 이해 충돌적 성격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 논의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을 강변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선거제가 갖는 이해 충돌성을 완화하고 우리 진정성이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선거제와 관련해 국회가 가진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분적이라도 양보할 때 그나마 이해 충돌성도 제어될 수 있고 우리의 진정성도 전달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 발안제도, 국민 소환제도 없고 국민 청원제조차 무력화되는 현실에서 그건 국회가 가진 입법권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 충돌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국회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나누는 것, 그것만큼 원칙적이면서도 커다란 특권 내려놓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 선택지는 이제 겨우 입찰 공고 수준에 들어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단순 참고 자료 이상의 실효적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공론위에서 만들어진 안을 국회 논의 결과 제출된 안과 동등한 차원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습과 수기 여건을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선거제 문제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불비례성, 강고한 양당 중심제, 지역주의당 현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선관위도 이미 지역구 의석을 200명으로 줄이라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무능으로 야기된 국회 불신 여론에 올라타 마치 국회의원 확대가 의원 특권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명이 나누는 권력이 100명이 나누는 권한보다 크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별 의원의 권한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반성과 변화에 대한 처절한 노력을 회피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비례대표제의 핵심 문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역 대표성만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청년이나 여성, 법적 정치 무권리자인 교육계와 같은 정치 소외 세력의 대표성 보완의 필요성이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중한 검토가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